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현재의 상황 정리를 위한 전화 통화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 외교 안보 정책의 초점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중국 몰아치기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화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군 이유를 중국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루어진 이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는 지금부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우리 와이타임스가 11일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양 정상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이 원래 의도한 대로 이 대중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9월 11일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1030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도 이와 같은 보도를 했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든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제기한 위협과 기회를 향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전환하려는 와중에 이루어진 통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지금부터 본격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출발점이 오는 1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6회 유엔 총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프간전 이후에 미국 외교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개념이 대중국 정책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회복, 그리고 동맹 복원, 규합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현해가는 첫 무대가 바로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 대면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는 지난 3월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었고요. 7월 13일에는 쿼드 국가 과학기술 강요회의를 역시 화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도 쿼드 4국의 고위관리회의가 역시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면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 퇴진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이 회담을 연다는 것은 대중국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동맹규합 차원에서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이미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인도와 호주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고요. 대면 회담 역시 처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 발전은 물론이고 참여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난 3월 화상회의로 열린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폭넓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면 회담을 통해서 이런 대중국 고립화 전략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쿼드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0일이 낀 그 유엔 총회 주간에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폴리티코는 지난 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백신 접종 노력 가속화를 위한 백신 정상회의를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에게 회담을 제안할 게 확실하지만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오래전부터 이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미국을 백신의 무기고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공동대응, 저소득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백신 부족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그런 내용들, 그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 2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 백신 제조 그리고 적극적인 보급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핵심이자 대대적인 선전포고는 올해 연말 이전에 열리게 될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그러니까 Summit for Democracy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리로 해가지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과 함께 민주주의 경제 공동체 구축까지 사실상의 대중국 책략의 모든 것이 담기게 될 이 회의에 대해서 중국은 최대의 경계와 함께 방해 책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최대 초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대만이 과연 초청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미국은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국가 대표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글로벌 기구나 시민단체까지 참가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예봉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만약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치러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중 디커플링도 본격화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의한 경제공동체 규합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2022년 이후에 중국 고립화 강도를 예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책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국 대응은 이미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에 쿼드 대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호주하고 미국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명분은 뭐냐면 미국과 호주가 동맹국이 된 지 70주년이라는 것입니다만은 이 백악관 두 정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스트 아프간 전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인도 간의 2+2 화상회담을 연 겁니다. 미국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최근 인도하고 차관 복급 간부 차원에서의 2+2 그리고 외교 국방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엘 레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공중보건 그리고 국방, 무역, 첨단기술 같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특히 주목을 끄는 게 뭐냐면 미국과 인도의 군사부문 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영할 정도로 이 남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인도는 현재 중국하고 국경 분쟁을 겪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도 미국과 인도 군대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데 전념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이 양국 군대 간의 교류 그리고 합동작전 진행 등의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고 호주 간의 첫 2+2 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드 국가인 인도하고 호주 양국이 11일
첫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 같은 이런 안전보장 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날 2+2 회담에 인도 측에서는 자이상카르 외무장관 그리고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담 후에 더튼 국방장관은 미 호주 간의 경연제 합동군사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에 인도를 초대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 일본, 인도의 해상훈련인 말라바르에 호주가 계속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튼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관한 긴밀한 연대와 정보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도 주재 국방 관계자들을 증언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이상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 태평양의 평화적 발전은 양국 관계의 중심이라 그러면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 그리고 항행의 자유, 주권 존중 등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와 인도 간의 관계도 외교 안보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쿼드 4국의 합동 군사훈련도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괌 인근 해역에서 쿼드 4개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인 말라바르 21이 진행됐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실탄 발사와 대함, 대공, 대잠 전투훈련, 그리고 합동작전과 전술훈련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작전을 특징으로 했다, 이렇게 인도 해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 동맹 강화를 위해서 20일부터 26일까지 이 동남아 순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펼쳐져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쿼드 국가들의 대중국 포위, 그리고 이걸 구체화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니까 중국은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쿼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국의 환구 시보는 지난 8월 27일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개국이 합동훈련을 하는 것 같은 캐캐묵은 허장성세는 표가 안 팔리는 공연과 같다, 그러면서 이런 수법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를 내면서 만두 빚듯이 전함을 계속 건조해서 군사력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어떤 나라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공범이 되는 나라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면에서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나라에는 사정없이 쓴맛을 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중국은 이 쿼드 회원국들을 차례로 거명하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무기력한 패전국이라고 그랬고요. 일본은 미국의 총알바지라고 그랬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싸잡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서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로 호된 교훈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고립화 책략 시행에 중국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보이면서 얼마든지 중국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하면서 타개책을 찾느라 부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해가지고 또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을 연이어 방문합니다. 이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와해하기 위한 인접국가 다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중국해의 해양 영토를 두고 중국과 지금 갈등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순방까지 이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이 베트남 달래기에 왕이 부장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이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같이 동맹국 수준의 우위를 지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맺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특히
베트남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등하고 협력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군사적인 지원 약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사실상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외교적 고립화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